자, 오늘은 중동 정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그리고 팔레스타인 관련해 가지고 긴장감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뉴스도 계속 나오다 보니까 좀 집중적으로 다뤄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대한 중동인 우리 알파고 씨 한번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한 중동인.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대한 중동인이 맞나? 예. 국적은 한국이죠. 국정 한국이고, 음. 그리고 저는 쿠르드족이에요. 쿠르드족. 예. 그게 뭐예요? 쿠르드족이라는 게? 쿠르드족은 이제 중동의 북부 지역 메소포타미아이라고 하는 예전에 바빌론이 있었던 그 지역에 있었던 음. 이란 계통의 민족이긴 한데 이란과 다르게 수니파이고, 지금 튀르키예, 이란, 이라크, 시리아에 이렇게 퍼져 살고 있는 4천만 명의 인구의 민족이에요. 최근에 중동도 다녀오셨었다고. 최근보다는 올해 갔다 왔습니다. 근데 1월. 중동 어디 그리고 왜냐면 중동이라는 거 큰 지역이니까 최근에 제가 갔다 왔던 중동은 모로코예요. 그 모로코 튀니지 갔다 모로코. 왔는데, 근데 이제 이번에 우리가 이슈되고 있는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지역을 제가 올해 초 1월에 갔다 왔어요. 그 지금 중동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 보면은 네. 남일 같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일단은 뭐 뉴스로도 우리가 많이 접하기는 하지만 왜 이게 싸우는 건지 사실은 역사를 알아야 되는데 너무 깊이 들어가면은 좀 어렵고. 이거는 이제 사람들을 아신지 모르겠지만 이제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중동 전쟁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아랍 전쟁들이 있었는데 이 전쟁들의 성향이 그 흐름 속에서 좀 약간 본질을 벗어났어요. 이제 처음에는 이제 1차 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유태인 분들이 유럽에서 대대적으로 이제 팔레스타인이라는 지역의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냥 오스만 제국의 주였어요. 팔레스타인 주였는데 거기 이제 대대적으로 이사 왔고, 그리고 1차 대전 시기 때도 영국이 아랍 사람들이랑 동맹해 가지고 그 땅을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과정에서는 엄청난 돈을 대줬고 외교전을 벌였고 유태인들이 다음에 이제 나라를 건국해야 되는데 유태인들이 만들자고 하는 나라하고 아랍 사람들은 오케이 이분들이 여기서 열심히 했는데 나라도 만든 거는 괜찮은데 아랍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나라의 본위보다 훨씬 더 큰 나라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아랍인들하고 유태인들 사이에는 이해관계가 서로 부딪혔고, 그 이전에는 사실은 같이 움직였어요. 유태인들하고 아랍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둘도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둘도 서로의 생존권을 인정하지 않고 여기는 내 나라다, 아니야 여기는 내 나라다 해서 전쟁이 시작했어요. 종교가 베이스로 깔려서 이슬람과 유대교가 한 땅을 두고 내 땅이다 네 땅이다 하면서 네. 오래된 분쟁이 근데 있었던 거죠. 이슬람하고 유대교보다는 유대교 플러스 이슬람하고 기독교로 보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팔레스타인 사람들 중에서 기독교도 상당히 많아요. 몇십만 명 있어요. 그래서 원래 땅을 팔레스타인하고 지금 이스라엘하고 이렇게 반반 나누자고 해서 유엔에서 결정을 했었는데 둘이 반반 나누자고 안 했어요. 그럼요. 둘이 내가 더 가지고 갈 거야, 내가 더 가지고 갈 거야 했는데 유엔이 와서 반반 나눠줬어요. 근데 둘 다 인정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나누니까 어차피 살긴 사는데 너네 가지고 있는 거 내 땅인데 왜 가지고 있냐 약간 이런 뜻이네. 이제 유태인들 입장에서는 나는 더 많은 공을 세웠다. 아랍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싸웠고 직접, 그리고 여기는 원래 나의 할아버지들 살고 니네들이 이주한 지 얼마 안 됐잖아. 그래서 둘 다 유엔이 하는 그 결의안을 인정하지는 않았어요. 48년에 나왔던 그 분단을 인정하지 않았고, 이제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이 전쟁의 초기 시절은 종교 아니고 민족이었어요. 민족? 그래서 제가 앞부분에 얘기했잖아요. 유대교 플러스 기독교 이슬람으로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팔레스타인에 있는 아랍 기독교인들, 종교회를 믿고 있는 기독교 아랍인들도 그때 팔레스타인들과 함께 이스라엘 상대를 싸웠어요. 근데 이 중돌의 초기 시절은 물론 종교적인 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그것보다는 민족주의적인 자원이었거든요. 민족의 싸움이에요. 아랍 민족하고 유대 민족의 싸움이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제가 이 민족 얘기를 왜 많이 하냐면 주변에 있었던 신생된 지 얼마 안 된 요르단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이집트라든가 이분들도 이걸 보가지고 어차피 팔레스타인이라는 여기에 나라가 예전에 없었고 오스만 제국 주였는데
우리의 거기 있는 아랍 민족들, 우리 동포들, 우리 아랍 동포들도 이 전쟁을 이기지 못할 것 같은데 우리는 그러면 아랍 국가들끼리 다 이렇게 손을 잡아가지고 우리 아랍 동포들을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 계기로도 우리는 영토를 좀 약간 확대할 수도 있는데 하면서 주변 국가들은 어느 정도 영토 확장 목표도 없지 않는 그런 느낌으로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함께 이스라엘은 전쟁에 가담했어요. 48년, 67년, 73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민족 싸움에다가 거기다가 종교까지 더해진 그런 근데 분쟁이. 처음에는 민족적인 요소가 훨씬 앞서가 있었고 팔레스타인의 이제 팔레스타인 해방의 상징적인 인물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야셀 아라파티고 2000년 때 저기에 죽었는데 그 사람 세속주의자였어요. 그 사람 세속주의자였고 그리고 외국인 여성이랑도 결혼했고 그런 처음에는 이거는 그냥 민족주의적인 싸움이었어요. 근데 왜 종교가 끼어 들어왔냐? 언제부터 종교가 들어왔냐면 이제 아랍인들하고 유태인들이 전쟁을 하다가 어떻게 됐냐면 소안 지구하고 가자 지구를 결론적으로는 처음에는 아랍인들이 차지하게 됐어요. 원래 거기까지 이스라엘이 다 가지고 가려고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소안 지구를 요르단이 가지고 갔고 가자 지구를 이집트가 가지고 갔는데 이제 그 일련의 전쟁들이 더져다 보니까 양쪽 나라에도 이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그리고 국내 정치적으로도 힘들어하니까 더 이상 우리는 이 전쟁에다가 관여해봤자 이득이 없으니까 터내자. 그래서 그때 이제 유엔이 인정하지 않지만 아랍 사람들끼리 인정하는 팔레스타인 국가가 생긴 거고 그때 이제 야셀 아라파트는 거기에 이제 지도자가 됐고 그리고 이제 그냥 주변 아랍 국가들이 팔레스타인을 지원하는 식으로 갔어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는 소안 지구하고 가자 지구를 이스라엘이 점령을 했어요. 무력으로. 예. 근데 점령을 했는데 여기까지는 문제 없어요. 누구나 제 기대하는 거였어요. 아 점령하겠다. 근데 이제 소안 지구가 뭐가 있냐면 야루살렘이 있어요. 근데 야루살렘도 이제 서울이라고 하면 서울이긴 한데 근데 서울의 핵심은 어디예요? 거대문 안에 있는 종로구잖아요. 이제 야루살렘에도 들어가시면 거기 올드 시티 구시가지가 있거든요. 거기는 지금 유엔으로도 그 국제 땅으로 돼 있어요. 소유권은 없어요. 주인이 없어요 그 땅에. 그래서 아랍 사람들은 그 계산을 안 했었어요. 설마 이스라엘에 와서 여기서 장난칠래나? 왜냐면 유엔도 인정하는 국제적인 땅인데 67년 이후로부터는 이스라엘이 거기서 이제 다른 종교인들, 기독교인들하고 이슬람교 사람들이 자기 성지들이 있거든요. 종교적 성지. 네, 구시가지에 유대교하고 기독교하고 이슬람교의 성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주립이 불편해지거나 까다로워지거나 아니면 이슬람교 성지에 있는 성전산에다가 유대교 고위급 간부들이 사전 통보 없이 진입하기가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는 어느 정도 뒷받침이 있다고 하되 결론적으로 가짜 뉴스로 봐야 되는 원래 이스라엘 정부는 이 알락사 사원을 없애버리고 싶다. 알락사 사원 자리에다가 예전에 티투스 장군 로마 제국이 무너뜨렸던 솔로몬의 성전을 다시 거기에다가 건설하고 싶다는 그거 나오고 그리고 그 가짜 뉴스를 믿게끔 할 만한 이스라엘의 우파들의 행동들도 있었고 이 전쟁이 처음에는 민족 간의 갈등이었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종교 간의 갈등으로 변신됐어요. 언제? 67년 이후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그 분쟁이 있는 지역 유엔에서도 누구의 땅도 아니야라고 얘기한 데를 지금 거기에 뭐 이슬람도 있고 유대교도 있고 크리스찬도 있고 한데 이제 이스라엘 쪽에서는 유대교로 그 땅을 먹어버리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다. 이미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군이 거기를 관리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서류상으로는 이제 기독교 부분을 이제 기독교 대주교총이 있어요. 종교에. 그분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서류상으로는 관리하는 걸로 하긴 하지만 그리고 이슬람 쪽에 있는 부분도 요르단이란 합작을 했던 재단이 있는데 그 재단을 통해서 관리한다는 걸로 서류상으로 보이긴 하지만 사실상은 이스라엘이 거기서 자기 지가 알아서 움직이고 있어요. 궁금한 게 지금 종교를 가지고 그렇게 크게 싸움하는 배경이 되니까 우리 한국에서는 이슬람에 대한 그런 종교 이런 거 종교적 그런
뭐라 그럴까 이해도가 좀 떨어지잖아요. 그 이슬람 사람들을 우리가 뉴스에서 접하면 가끔은 막 이렇게 좀 과격하고 네. 그리고 종교가 자기 목숨보다 우선되고 뭐 그런 교리나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왜 그런 특징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좋은 이슬람? 질문이에요. 사실은 이슬람에서는 그 1차 대전까지만 해도 그런 테러리즘의 기원을 찾으려면 딱 몽골의 이제 중동 침략 시절로 가야 돼요. 완전 옛날. 네, 그 시절을 컷하면 1차 대전까지만 해는 이슬람 문명, 이슬람 역사에서는 테러리즘 1도 없었어요. 어. 그러면 몽골 시절 때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네. 갑자기 왜 몽골 얘기 나오고 왜 그때는 이렇게 카트를 해야 되냐? 어. 갑자기 몽골이라는 제국이 중동으로 쳐들어온 거예요. 징기스칸 때 막 그때. 징기즈 칸을 죽었고 아마 아들이나 손주 훌라구 한 시절이에요. 그때 이제 중동에 와가지고 중동에 있는 이슬람 국가들을 다 교태시키고 특히 이슬람에서는 칼리프라는 거 있거든요. 그때는 아무리 이슬람 술탄국들이 있어도 모든 이슬람 술탄국이 칼리프를 모시는 그 칼리프를 이제 최종적인 지도자로 보고 있었던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칼리프를 너무나 개망신시키면서 죽였어요. 그냥 죽이진 않았어요. 잔인하고 모욕적이게. 예, 모욕적으로 죽였는데 그 이후로부터 이제 이슬람 문명이 좀 약간 이렇게 발전하다가 그 이후로부터 좀 약간 하락세에 들어갔거든요. 이제 그때는 갑자기 보지도 않았던 신기한 민족이 쳐들어와가지고 자기네들 살고 있는 땅에서 이렇게 장난을 치는 걸 보고 그때 이제 신학자들이 왜 이렇게 됐지? 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 지켜주지? 왜 우리는 이런 모욕적인 거 당하지라는 그런 분위기가 돼요. 물론 그 이전에도 십자군이 있었고 그래서 그 시절 십자군 플러스 이제 몽골 제국 그 시절 때는 입니 데미에이라는 학자가 나와요. 입니 데미에 이거 한국말로 이 뭐지 발음이 다를 수도 있는데 입니 데미에 다미아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이런 결론을 내려요. 우리가 코란을 너무 문학적으로 해석해서 그래. 문장을 그대로 이해해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는 분단 안 될 거야. 그러면 많은 종파들이 생기지 않고 종파 없이 다들 똑같이 무슬림이 될 건데 우리는 코란에 있는 그 문장들을 너무 문학적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다양한 종파들이 생기고 이것 때문에 이슬람이 연대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슬람을 너무 원리주의적으로 해석해요. 근데 그 시절 때는 그분이 그렇게 인기를 받지 못해요. 그렇게 사람들한테 사랑받았던 사람, 물론 뭐 자기네 제자들이 있겠지만 이슬람 문명에 대해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 사람의 교리가 그 사람 썼던 책들, 그 사람의 그 가르침들이 1차 대전 이후에 모든 이슬람 문명이 영국하고 프랑스군한테 이제 1차 대전 이후로부터 다 침략 당했거나 아니면 식민지 당했거나 아니면 잠시 연합군이란 이름으로 침략 당했어요. 그때 사랑받기 인기받기 시작해요. 그럼 우리는 이 코란을 종교를 그냥 원리적으로 우리는 해석을 해야지 우리는 분단도 안 될 거고 다 이제 동일될 거고 연합할 거고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 다 받을 거다. 다시 말하자면 그것을 처음에 던져버렸던 사람은 그 시절에 그렇게 뭐 존경 받는 사람이 아니었고 주류도 아니고 비주류였어요. 오케이. 그래서 어느 때부터 그렇게 과격해진 거예요? 자, 그걸 바탕으로 20세기 초기부터 일부 이슬람학자들이 그 사람의 이제 책들을 발견해가지고 그 책들에 맞게 이슬람을 해석하기 시작해요. 거길로부터 이제 허락해주기가 시작했어요. 무슨 이슬람에서는 신학자들이 허락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파트파이라고 하는 법령으로 만들어요. 이거 해도 된다. 법으로. 예. 예를 들면 술 마시는 거 금지잖아요. 근데 저런 경우에는 술 마셔도 된다. 그렇죠. 자체적으로 좀 해석을 그래서 다르게 나는 하는구나. 나의 그동안에 공부하는 그 인생을 여기 갖다 바치고 이거 해도 된다는 거를 그분이 이렇게 좀 약간 예쁘게 만들어요. 포장을 다시 하는구나. 패키징을. 이제 그런 서류를 발표해요. 그럼 이거 누구야 팟파야? 그러면 명민준 신학자님께서 나왔던 팟파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자, 그래서 유스프 카르다비라고 하는 이집트에 있는 한 학자가 그러한 배경으로 그 방금 전에 소개했던 그러한 신학적인 흐름을 타가지고 전쟁 중에 특히 이스라엘 상대라면 걔네들이 다 예비군으로 모집하잖아요.
그리고 거기는 다 그 징병제이니까 그리고 여자들도 군대 가니까 뭐 성인이니 15살이니 뭐가 다르냐고 다 전쟁 죽여도 된다. 예 이렇게 해요. 근데 그 사람이 유스프 카르다비라는 사람이 음. 생각이 너무 가격하니까 이집트에서 감옥에 들어갔고 음. 너는 이슬람을 너무 이상하게 해석하고 있다 음. 해서 이집트에서 감옥에 갔다 온 사람이고 어. 이집트에서 더 이상 안 되니까 쫓겨났어요. 어. 오랫동안 카타르에 있었다가 아랍의 봄 때는 잠시 자기네 나라에 와서 얼마 전에 죽었거든요. 음. 근데 이러한 밭바들을 이러한 법령들을 성명서들을 내는 사람들은 이슬람 신학자들 중에서 진짜 뭐 0.0023%고 오히려 그 사람이 그러한 팟파를 그런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반대 발표들이 나왔거든요. 파키스탄에서 아니면 중동 아랍에서 그 사람들은 다 하마스는 아니었는데 다른 테러 조직들한테 암살 당했어요. 우리 신학자님께서 우리한테 그런 허락을 발표를 줬는데 너는 왜 이렇게 반박을 하냐 해서 그때 신학자들 테러 당했어요. 근데 이슬람이 종교적으로 봤을 때 물론 선입견이겠지만 네. 되게 그런 뭐 되게 폭력적이고 네. 되게 뭐라 그럴까요? 좀 극단적인? 무슨 말인지 이해했는데 그 질문을 이렇게 받아들일게요. 왜 이슬람에서는 전쟁이랑 관련된 언급들이 있냐? 이렇게 받아들이면 아마 답변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슬람이라는 종교는 다른 종교들이란 탄생 과정이 달라요. 예를 들면 기독교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이 나 구세주다라고 하고 한 1, 2년 만에는 그 로마군한테는 이제 십자가를 당했잖아요. 결론적으로 이제 2년 안에는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사람들한테 야 전쟁이 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 아니면 주제를 좀 더 돌리자면 야 성관계를 했을 때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들이 없어. 그냥 이제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좀 약간 도덕관으로 갔거든요. 그쵸. 자 불교를 보자면 이제 부처님이 이제 왕제이셨는데 갑자기 이제 그런 일련의 스토리들이 있는데 이제 출가해가지고 다음에 이제 7년 동안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도 닦다가 이제 이러면 안 되겠다고 해서 그 기존에 있었던 거를 자기만으로 다시 해석하고 이제 그런 식의 불교가 나왔는데 이제 부처님들 돌아가실 때는 그 학생 수가 좀 몇천 명 정도 뭐 1,500이라고 하기도 하고 몇천 명이라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나라가 안 나왔거든요. 불교라는 나라가 안 나왔어요. 그 이후에 불교 나라가 나왔어요. 자 이제 이슬람의 차이점은 거기에요. 모함메드 사다가 죽을 때는 이미 이슬람이라는 종교로 진행돼 있는 나라가 단상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미 이슬람이라는 나라가 세워진 상황이었고 거기에 저대 지도자는 모함메드 사다였고 그럼 이 나라가 있을 때는 주변 나라들이 쳐들어오거든요. 그 로마 제국도 쳐들어왔고 그리고 그 이전에 있었던 현지인들 쳐들어왔는데 그럼 걔네들은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전쟁을 했을 때 그럼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되냐? 원래 사람 죽이면 안 되고 사람 죽이면 지옥 가는 일인데 도덕적으로. 그럼 우리는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또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다 기록돼 있어요. 무조건 무슨 일이 있든 간에 손에 칼을 잡을 줄 모르는 사람을 전쟁이든 말든 간에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손에 칼을 틀 줄 모르는 사람 누구냐? 미성년자, 여성, 노인. 이제 문제가 뭐냐면 결론적으로 여긴 나라고 나라가 하는 합법적인 폭력을 우리는 테러로 보고 있지는 않잖아요. 예를 들면 오늘날에 북한이 쳐들어오면 우리 대한민국 군이 가서 그냥 폭력은 안 좋아요 하고 멈춰 있을 거예요? 아니죠. 거기는 예전에 나라였고 나라처럼 움직였고 그렇죠. 자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신자도 있었지만 신자 아닌 무슬림 아닌 사람들도 있었고 그 사람들한테 세금 받고 있는 나라처럼 움직였기 때문에 그분들의 폭력은 어떻게 보면 한 나라의 군의 폭력으로 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었지만 이 테러 조직들은 본인을 이슬람 초기 시절에 있었던 이슬람군으로 착각을 해요. 나라가 아니잖아요. 나라의 군, 나라의 경찰이 하는 폭력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는 폭력이니까 테러를 이제 구분되지 않는데 이분들을 자신을 초기 시절에 있는 무슬림들로 착각을 해요. 우리는 나라야. 거길로부터 이렇게 폭력이 나온 거예요. 뭔가 이슬람이 이 종교가 이제 나라랑 같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제 나라랑 같이 시작하는 것보다는 원래 이제 몇 명 신자랑 시작했지만 그 지도자 그 종교를 만들었던 장시자가 죽기 전에는 나라까지 있었고 그 지도자가 그 나라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이제 법들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팔레스타인 그 이스라엘 쪽으로 넘어가서 지금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지 간략하게만 짚어주신다면. 항상 똑같아요. 전쟁이 똑같이 그 진행돼요. 음. 하마스는 약간 소한 지구에 있는 알파타랑 달라요. 음. 걔네들은 애초부터 테러리즘으로 시작했어요. 네. 이렇게 하나의 저항군으로 시작하지 않고 애초부터 그 사람들은 기법이 뭐냐면 보스를 납치하는 거였어. 보스를 납치한다. 보스를 납치하면 안에 20명, 30명 있을 거 아니에요. 어. 납치해가지고 이제 자살 폭탄을 한다든가 아니면 추락을 시킨다든가. 이걸로 어디서 추락을 시켜? 그쪽 지역에 가시면 산길들이 있어요. 그거 떨고요? 예. 거기 이제 그 보스의 이제 원래 승객처럼 다요.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기사한테 야 잠깐만 해가지고 핸들을 이렇게 꽂고 추락을 시켜요. 본인도 죽고 그 안에 있는 승객들도 죽고. 이걸로 우와. 시작했어요 하마스. 어. 처음에 80년대 말에. 근데 이제 이분들은 어느 순간부터는 이대로 가면 우리 그냥 테러 조직뿐이 될 건데 우리는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고 해서 이제 정치하고 군으로 분리시키고 군은 따로 나오고 이제 걔네들 말로는 군이겠죠. 그리고 정치인은 따로 있고 그리고 조항 방법도 이렇게 자살 테러보다는 우리는 수제 미사일 집에서 만들고 우리는 미사일 쏴자. 어차피 이스라엘도 우리한테 미사일 살 쏘니까. 때는 그러면 뭐 비난 받을 거 없다. 이렇게 된 거야 하마스. 그래서 이때까지 하마스하고 이스라엘의 중동으로 다 똑같은 패턴 속에서 반복됐어요. 이스라엘은 항상 이렇게 로켓을 발사하고 그러다가 이제 한 명 하마스 대원이 죽어도 그거와 함께 20명 아무런 관계가 없는 팔레스타인 시민이 죽고 그 숫자가 너무 많아지면 그때 이제 일단은 주변 아랍 국가들 그 다음에 이제 UN 아니면 유럽 연합 막판에 이제 미국이 뭐라고 하면 거기서 멈추고 이거는 팔레스타인 하마스하고 이스라엘 충돌의 그 반복된 패턴이에요. 그럼 이번에도 미국의 항공모함 띄운 그 의미처럼 지금 그거는 다른 의미예요, 사실은. 그래요? 이 사람들이 그걸 오해했었는데 그거 들어가는 거는 다른 나라가 개입하지 말라. 둘이 알아서 싸우는 걸로 그냥 하자. 큰 형님이 이렇게 팔짱 끼고 좀 지켜보는 느낌으로. 항모가 와서 지금 가자 지구에다가 무슨 폭격을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항공모함 지금 들어와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고 오늘 나온 기사로는 이스라엘이 한 가자 지구에 한 6,000발 정도 미사일 쐈다라는 얘기가 있고 거기 뭐 불바다 됐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러면 이렇게 하다가 전면전까지 하고 좀 장기화됩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 이번에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상에 이렇게 이스라엘이 많은 피해를 보고 시작한 중돌이 없었거든요. 처음이에요. 네, 그 다른 중동 아랍 전쟁들도 이만큼 아니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팔레스타인 저항으로만 보면 이거는 처음이고 조유 사태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예전보다는 더 크게 이제 보복을 하겠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다시 얘기하자면 이 하마스라는 거는 소한 지구에 있는 파타랑 좀 다르게 테러로 시작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상에서 돌아다니는 애들이 아니고 다 동굴 속에서 숨어 있고 게릴라전을 했기 때문에 그 하마스 대원 하나를 죽이려면 몇십 명 팔레스타인 시민들을 죽여야 되는데 그 숫자가 많아지면 이거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변수들도 일어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미 많아지는 순간부터는 유럽 연합하고 유엔에서 그리고 주변 아랍 국가들도 압력을 가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상군을 투입해서 전면전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그 하마스 대원들을 실제로 부딪혀서 소탕하고 이러는 데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것이다. 네. 지금 하마스 대원은 3만 명 정도 예상되고 있거든요. 부대가 6개고요. 각 부대마다 5,000명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다시 말하자면 테러 조직으로부터 변신되는 조직이었기 때문에 이분들의 그 조직 문화, 조직 과정이라고 해야 되나? 우리가 아는 다른 테러 조직이랑 다 다르고 그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이라는 무장 단체랑 달라요. 이분들은 일종의 좀 국정원 같기도 해요. 그 대원들끼리 아는 사람 수는 몇 명밖에 안 되고 대원들끼리도 서로 얼굴을 안 보여줘요. 비밀 조직처럼.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지상군을 투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못 잡겠네. 예전에 해봤어요. 어. 이스라엘이 처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죽일 수 있는 하마스 대원은 정해져 있어요. 그 한 하마스 대원을 죽이려면 일반 시민을 몇십 명 죽여야 돼요. 그러면 하마스는 사실 뭐 이스라엘 공격한다 그래서 뭐 이스라엘을 뭐 테이크오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점령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길 하마스의 확률도 목표는 없고. 그거예요. 이스라엘을 국제적으로 개망신시키고 되도록 다른 이슬람 국가들이 여기에다가 끌어당기는 거. 왜냐하면 이슬람 국가들은 아무리 수뇌부는 이건 우리의 일이 아니다라고 해서 무시할 수도 있는데 여론이 언제까지 수뇌부가 이렇게 무시를 할 거예요. 무시하면 암살당해요. 그렇게 해서 이집트 대통령이 암살당했어요. 너는 왜 지금 우리 옆에서 팔레스타인 하는데 형제들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너 뭐 하냐? 왜 이렇게 가서 이스라엘이랑 평화 협정을 했냐고 해서 암살당했고 지금 이란이 뭐예요? 종교 나라가 됐잖아요. 79년에. 그 이전에 있었던 그 국왕이 너무나 친이스라엘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란에 있는 이슬람 혁명의 성공들 중에 하나는 그 이전에 있었던 정부가 너무 지나친 이스라엘 편이었다는 것도 큰 영향을 미쳤어요. 그러면 하마스가 그렇게 해서 얻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이랑 공개적으로 협상을 하는 거. 무슨 협상? 이제 알락사 사원의 위치라든가. 왜냐면 예루살렘 쪽에. 예루살렘 안에 있는 알락사 사원. 이거 한국에서 보도가 안 되는데 그냥 하마스가 도발했다는 걸로 보도됐잖아. 근데 하마스는 공식 발표를 했어요. 뭐라고? 우리는 하마스 태풍 군사 작전을 시작했다. 죄송해요. 우리는 알악사 사원 태풍 군사 작전을 시작했다. 근데 이분들은 우리 군사 작전을 했다고 했고 그 군사 작전의 이름이 알락사 태풍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의 목표는 니네들은 왜 우리 그 알락사 사원을 가지고 이렇게 장난을 치냐. 그거 돌려달라. 그게 목적이네. 돌려받을 수가 없지만 그동안 했던 행동들을 하지 말라는 보장하고 그동안 니네들은 팔레스타인 문제를 소안 지구에 있는 알파타당이란 했는데 걔네들만 팔레스타인 아니야. 우리 다 팔레스타인이니까 우리한테 협상을 해야 된다. 오케이. 원하는 게 그거고 장기전으로 갈 수도 있다. 다른 나라가 근데 작을 수 있다는 건 너무 작은 저는 막 2달 만에 끝날 거라고 봐요. 2달 안에 끝날 것이다. 이전에도 약간 그런 패턴이었고. 예. 오케이. 그 다른 나라들이 참전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왜냐면 지금 보도로는 오늘인가 어제 이제 이란 쪽에서 한 장관이 나와서 새로운 전선이 열릴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했고 새로운 전선이 레바논하고 시리아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시리아 안에는 이란이 교육시켰던 이란 장군들이 관리하고 있는 근데 시리아 애들이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조금 이란 애들도 없지 않아 있는 테러 조직들이 있어요. 테러 조직들. 그 테러 조직들이 시리아에서 내려오면 골란 그 고개가 있나 골란 고개를 넘어가면 시리아 이스라엘이거든요. 거기 들어갈 수도 있고 헤즈볼라도 지금 찔려보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전선이 넓어지고 더 전쟁이 장기화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대리전이에요. 결론 해봤자 대리전이에요. 왜냐면 이란이 직접 나서는 것도 아니고 레바논에서 헤즈볼라가 가담하겠지. 그 레바논 군이 가담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여기서의 변수는 그거예요. 예상하지 않는 잘못된 어떤 행동 때문에 주변에 있는 어떤 이슬람 국가가 욱해가지고 갑자기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거는 중동에서는 그 예상이 안 돼요. 그 2008년에 있었던 레바논 이스라엘 전쟁도 사실은 이거 좀 약간 우리가 아는 그 논리 안에서 시작했던 거 아니에요. 그냥 레바논 애들이 어떤 이유 때문에 2명의 이스라엘 군인을 잠시 납치를 했었는데 이제 그걸 가지고 지네들의 체포된 애들을 석방해달라고 했었던 분이었는데 그걸 가지고 이스라엘이 그냥 레바논을 점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별일이 아닌 걸로 시작돼서 발작 버튼이 눌려서 큰 전쟁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 그때 헤즈볼라도 그 얘기 우리는 이 이스라엘에 와서 점령할 줄 알았으면 납치 안 했을 거다. 우리는 그동안 이스라엘을 찔러봤는데 어떻게 하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는 우리는 알았거든요. 이 정도만으로 이렇게 전쟁이 이제 거지지 않을 거라고 봤다고 했어요. 헤즈볼라 쪽이. 약간 친구끼리 이렇게 툭툭 치다가 싸움 나는 진짜 뭐 피나는 싸움으로 번지는. 그래서 지금도 한국 언론에서 자꾸 그거 나와요. 이제 헤즈볼라 쪽에서는 로켓 발사가 됐다. 그리고 시리아에서도 로켓 발사가 됐고 지금 이스라엘 전투기들이 가서 그 시리아 안에 있는 공항 몇 개를 공습을 했거든요.
이렇게 되면 시리아가 가담하는 거 아니냐? 아니야, 이거는 기본이에요. 이 정도는 기본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고 거기서 이제 그 공습의 기간, 공습의 장소 그리고 발사하는 미사일의 숫자를 봐야 돼요. 이거는 그 선을 넘으면 이제 전쟁으로 봐야 되지. 그 이전은 그냥 기본적으로 일어났던 아 일이에요. 너무 무섭다. 근데 그 미사일 쏘고 막 이런 게 그냥 이 기본적으로. 중동의 운명이에요. 야. 그 일반적으로는 한 2달 안에 끝날 거라고 보지만 음. 혹시나 예측 불가능한 일이 조그마한 일이 갑자기 터져서 큰 전쟁으로 또 네. 번질 수도 있다는 네. 그런 가능성은 좀 예를 생각을 들면 쿠웨이트의 이라크 진공이 왜 일어났어요? 그냥 음. 사담 후세인이 욱한 거예요. 음. 내가 미국한테 그렇게 사주를 받아가지고 이란이랑 8년 동안 전쟁을 했는데 결국 내가 얻은 거 뭐야? 그래, 그러면 나 가서 쿠웨이트 먹을게.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중동에서는 예상치 않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 지금 하마스랑 이스라엘 그리고 뭐 팔레스타인이랑 이스라엘 요 분쟁에 네. 결국 뭐 지금 4차 중동 전쟁 플러스 지금 이런 분쟁까지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답이 있습니까? 저는 사실은 좀 약간 희망이 있는 거 뭐냐면 네. 지금 양쪽에서도 제일 강력한 애들이 정권을 잡은 걸로 보이잖아요. 음. 그래서 이 전쟁을 하다가 마치 1988년 시작해가지고 93년까지 5년 동안 큰 항쟁이 있었거든요.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 사이에. 그 이후로는 평화 협정을 맺었어요. 그래서 이번 전쟁 이후로는 평화 협정을 맺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나의 너무 긍정적인 생각. 왜냐면 양쪽도 다 그 극단적인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게 치고받고 죽을 때까지 싸울 건데 이 싸움 끝에는 평화 협정을 맺으면 93년에 있는 평화 협정처럼 거기에다가 딴지를 걸 애들이 없을 거다. 그래서 오히려 뭐 잘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또 긍정적인 생각? 아니면 바람? 오케이. 약간 그 지금 뭐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땅 가지고 싸우는 거 보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남일 같지도 않은데 왜냐면 우리나라랑 북한도 사실은 미국하고 소련하고 중국하고 해가지고 중간에 선 딱 긋고 넘어가지 마 이러면서 밑에 남한 사람은 남한에 살고 북한 사람은 또 북한에 살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또 국제적인 그런 힘에 의해서 거기도 약간 팔레스타인하고 거기도 영국이 선생님, 여기 좀 차이점이 있는 거 좀 차이점이 뭐냐면 있습니까? 일단은 뭐 물론 지금 북한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가자 지구에 있는 사람들처럼 밖에 잘 못 나가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근데 그 사람들 그 원인을 남한한테 찾지는 않아요. 아, 뭐 남한이 와서 걔네들이 그렇게 만든 거야? 아니잖아요. 먼저 이제 북한이 와서 전쟁을 일으킨 것도 있고 그 이후로부터는 북한도 어떻게 보면 70년대까지 남한보다 더 잘 살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있었던 그 갈등하고 분노의 본질이 남북한 사이에 있었던 갈등하고 분노의 본질과 너무 다르고 오히려 여기는 나아요. 오케이. 자, 그럼 마지막으로 그 지금 언론에서는 그러니까 댓글 기사의 댓글들 보면 그런 얘기 많아요. 하마스가 굉장히 잔인 극악무도한 일들을 누구 납치해가지고 막 애기들 저기 막 무슨 애기 문제가 이제 제가 이거 다른 방송에서 말하는데 이제 기사까지도 제가 공유를 했는데 사람들 믿고 싶지 않으면 어쩔 수 없지만 그 애기 이야기가 어디서 나오냐면 이 영국 일간지에서 처음으로 나왔어요. 근데 출처가 없어요. 군인한테 들었더라. 그러다 보니까 튀르키예 국립 방송국이 이스라엘 국방부한테 공식적으로 물어봤어요. 진짜 아기 잠수된 거 맞아요? 이스라엘 국방부도 우리도 그런 소식을 들었지만 공식적인 증거가 없고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몸이 분산된 아기들의 사진이 나왔어요. 자, 이미 양쪽에도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왜냐? 양쪽도 서로 로켓을 발사해요. 로켓 발사되면 그냥 유혈로 죽어요. 몸이 분산돼서 죽죠. 로켓인데. 그래서 이런 상황이고 오늘 아침에도 미국 CNN이 아직 확인된 거 없다고 다시 보도를 했고 그리고 제가 또 이제 델방에서 양쪽에 있는 가격한 애들의 델방들에 들어가 있거든요. 무슨 얘기들 하는지 좀 보려고. 하마스 애들이 이 말을 해요.
우리는 잠수를 할 시간이 없었다. 꼭 믿을 수 있습니까? 걔네들이 잠수를 할 시간이 없다고 하는 말은 너무 믿음직하지 않아요? 아, 잠수를 할 시간이 없다. 아,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 성표역으로 넘어가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많은 사람 납치를 해야 되는데 야 잠깐만 40명 아기를 가지고 어린 좀 약간 이분들은 제일 빠른 시간 안에 많은 사람을 납치하고 안으로 데리고 가야 돼요. 이 과정에서 이제 납치를 힘들게 하거나 아니면 납치를 거부한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죽였고 예를 들면 어떤 가족을 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그 가족에 아기 3명도 있고 엄마 아빠 내가 얘네들 가지고 그 납치할 거야 했더니 뭐지 부정 아니고 거기에다가 이제 재료탄을 던진 거예요. 그럼 거기 사람들은 또 분산돼서 죽은 거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근데 잠수 갈로 이제 아기 40명을 죽이는 거는 그냥 그 전쟁 속에서 나오는 지금으로서 이스라엘 국방부에 하는 말로로 봤을 때는 아직 확인되지 않는 찌라시로 보여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찌라시든 말든 간에 결론적으로 양쪽도 서로의 아이를 죽여요. 이스라엘이 2014년 가자 공습 때는 그 유엔이 만들고 유엔이 운영하는 초등학교를 공습했어요. 초등학교를 어인으로 공습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학교고 앞에는 이제 공원정이고 예. 거기서 수많은 아이가 죽었어요. 하마스가 그쪽에다가 그런 일들을 벌였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갈라 죽이든 말든 간에 뭐가 달라진지 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도로는 여러 가지 하마스가 잔인 무도, 극악 무도하게 여러 가지 뭐 납치해가지고 누구를 뭐 죽이고 막 이런 것들이 보도가 되는데 그 아래 댓글들을 보면은 너무 이스라엘 편파적으로 또 보도가 되는 경향이 있다. 이스라엘도 똑같이 극악 무도한 짓을 한 경력이 있다. 뭐 경력 아니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 뭐 이제 넣었다가 안 붙일 거라면 저 지금 델방에 들어가서 지금 현재 가자에서 시체가 분산된 아이들의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근데 그거는 이스라엘이 가서 잠수한 거 아니고 로켓을 발사하면서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하마스 텔레그램 방은 왜 있어요? 저는 다 들어가 있어요. 저는 기자입니다. 걔네들은 그걸 왜 만든 거예요? 선전. 후원금을 받아야 되잖아요. 해외에서. 안 그러면 걔네들 돈 어디서 테러 조직으로 낙인 지킨 건데 돈이 어디서 들어가겠어요, 그 사람들한테. 그걸 또 텔레그램을 이용해요? 텔레그램하고 다양한 통로. 와. 제가 엊그저께도 어떤 이제 국적으로 말하고 싶지 않지만 본인이 엄청나게 이집트에 있는 하마스 애들한테 돈을 모금을 했는데 알파고 형 당신도 이제 실실한 무슬림인데 좀 후원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했더니 저는 나 요즘은 돈이 없어가지고 아들 학비도 못 냈는데 좀 이해해 주시라고 하고 넘어갔어요. 참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많이 얽혀 있는 좀 슬픈 분쟁 지역인 것 같아요. 중동.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미국이나 이제 문제가 뭐냐면 미국이 오늘날의 로마 제국인데 로마 제국답게 움직이진 않아요. 예전에 로마 제국 시절 때도 다음에 이제 오스만 제국 시절 때도 거기서 큰 문제가 없었어요. 이제 외부에 있는 세력이 와서 양쪽도 다 때리고 야 조용히 해야지 거기 이제 문제가 사라질 거예요. 왜냐면 양쪽도 논리적이지 않는 정리적인 배경으로 서로 죽이니까 거기 답이 있겠어요? 없겠죠. 오히려 제3자가 들어와야 되고 위에서 양쪽의 길을 이렇게 잡아서 야 싸우지 마 해야지 전쟁이 이루어질 거고 아니면 양쪽에서도 논리가 있는 이성이 있는 애들이 양쪽에서 정권을 잡아야 돼요. 어렵다. 어려워. 오케이. 끝내야 되니까 마지막으로 요거 우리 그 뭐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이 요 전쟁에 대해서 혹시 좀 언론에 안 나오는 혹시 알아야 되는 이야기들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저는 그것보다는 이 전쟁이 지금 한국으로부터 10,000km 멀리 있는 전쟁인데 하마스든 이스라엘이든 편을 틀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양쪽도 비인간적인 행동들을 하는데 우리가 편을 드는 순간부터는 우리가 보이지 않게 공범이 되거든요. 우리는 이 문제에 있어서 항상 중립적인 양심적인 모습을 유지해야 된다고 봐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모셔서 좀 중요한 이야기 더 들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고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